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갈게요. 유튜브에서 청취자분이 탄소배출권 기업 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톤에 18,000원 올라봤자 3만 원대라니 이래가지고 실효성 있겠어요 하셨는데, 이게 장사 크게 하면 대용량 쓰레기 봉투 많이 사면 요것도 돈이 제법 되거든요. 아마 기업들에게는 나름대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할증된다고 하니까 점점 올라갈 거고, 아까 내 고향 SC님, 대중교통 안 타고 걸으면 보상해주는 어플 어떤 건가요 하셨는데, 아까 카드사가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일단 카드사는 신한, 우리, 하나카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광역 알뜰 교통카드 앱 다운하시면 됩니다. 살들의 추억님 늘 문자 주시는 분인데요. 요게 신한, 우리,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카드, 마지막 하나카드입니다. 미소소님, 전기 수소차 충전 불편해서 사면 스트레스예요. 아직까지 그 수소차 충전소가 많지 않죠. 이게 좀 안전 문제에 대한 그 우려들이 있어서 많이 설치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국회 앞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짜로님, 출근하기 전에 부인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 엎으셨대요. 어떡하죠? 지각하실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 옆에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은 민생경제 현장 코너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어디였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행업 종사자들 어렵겠구나, 이건 우리가 다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젊은 노동자들이 참 힘들다, 이 소식 준비해 오셨잖아요. 3월 8일 한겨레 21 기사, 코로나 1년 여행업 젊은 노동자가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갔다. 참 가슴 아픈 제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취업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이제 오래된 뉴스잖아요. 이제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궁금했고요. 너무나 다 예상하듯이 우리가 다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을 업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항공 쪽을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항공을 보도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행업 쪽을 취재를 하게 됐고요. 현장 취재는 저희 고한솔 기자하고 방준호 기자가 했는데요. 두 기자가 특집을 내고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생생한 얘기를 그들보다 못하겠지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MZ세대가 참 많이 다릅니다. MZ세대 휴가로 편집장님이 나오셨어요. 아, MZ세대도 아닌데도 그런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여행사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출근할 때 보면 국회 앞에서 항상 그 이스타항공의 해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겨울을 지나고도 그 농성을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국내 1위 여행사였던 이 하나투어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2위 업체인 모두투어는 이 자유투어를 매각한다. 인수 6년 만이죠. 전반적으로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겠다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업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크게 붐이 됐었다가 이제 갑자기 확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이런 매각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안에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제 노동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강민아, 오은지, 박정현, 서민정, 김정수 기사 속에 가명의 인물들을 등장시키셨어요. 이 5분들. 이분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업에서 떨려나게 된, 이거 참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여행업에서 도태되게 된 이런 젊은이들일 텐데, 내색을 하는 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희 한겨레 20일만 그렇게 했다면, 취재를 했다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청년 단체가 있거든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청년 여행업 종사자 10명을 신층 인터뷰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5명을 다시 한번 만나본 거예요. 이제 나이대는 27에서
35가지였고요. 여행업에 종사한 경험은 3년에서 11년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휴직, 해고, 폐업, 출근 일수 축소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27살부터 35살. 사회가 나를 거부한다는 걸 느끼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다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행업 청년들에게 2020년은 봄부터 겨울이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약간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요? 참 슬펐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온도가 느껴졌기 때문인데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서 여행사는 그냥 줄줄이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막 전화가 몰려드니까 정신없이 전화를 막 받았던 거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실감을 못했었고요. 어느 순간이 딱 지나니까 너무나 고요하게 여행사에 이제 아무런 전화가 안 오는 거죠. 이제 취소가 다 끝난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방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메르스도 한 얼마간 지난 다음에 다시 정상 회복이 됐기 네. 때문에 코로나도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들뜬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유급휴직이 되고 무급휴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다 가을이나 겨울쯤에 다 해고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실감이 확실하게 들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게 된 거죠.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다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직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서 특히 아까 11년 동안 여행업계에 종사했다. 이런 분들은 여행업의 커리어를 가지고 타사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직부터 내몰렸다. 이런 사례도 접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해고하기 쉬운 상대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직을 제일 먼저 1순위로 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 그래서 20대들이 제일 먼저 해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더 올라오는 건데 지적하신 것처럼 11년 동안 여행업에서 일을 했으면 사실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되게 일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여행업이 좋아질 거다. 몇 년만 참으면 된다. 머지않아.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다고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게 그 일자리가 기다렸다 주어질 것이냐 아니면 보다 저렴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청년들, 더 젊은 청년들. 새로 일자리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냐, 보다 약한 고리가 생길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이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이런 분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수입도 없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서 어떻게 달랬을까요? 정말 이제 암담한 상황인데요. 우리도 다 알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한테는 친구가 굉장히 관계가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웹에서나 인터넷에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나는 무급휴직이다. 당신은 어떠냐? 지금 수당 받고 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데 있느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주로 인터넷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요 또래가 또 결혼이랄지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다 돈이 들어갈 곳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를 못 가고 관계들이 많이 단절되고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까지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집 밖으로 나가려면 내 주머니에 차비도 좀 있어야 하고 커피값도 있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인간관계까지 단절이 된다. 그럼 사실상의 고립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무급휴직이라는 말이 이게 무급휴직 단어는 좀 그럴듯합니다만 말 그대로 월급 안 주고 언제 일자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뜻인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이 회사에 등을 지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른 일을 찾기도 네. 어려운 거죠. 오히려 해고가 되고 그 미래를 보장을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한쪽 발은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더 커지고요. 저는 이 청년 세대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경험이 있어요. IMF라는 경험이 있죠. 그 IMF
IMF 시대를 건넜던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평생을 사실은 굉장히 20년을 추적해 보면 그게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예,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 뭐 여러 가지 삶에서 궤적에서 영향을 미쳐요. 하물며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 제가 무연고 장례를 지원하는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그 무연고 하는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IMF 세대들이 자꾸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연고자들의 나이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또래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의 지금 일자리가 없는 이 잠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이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하는 판단은 기준을 내릴 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IMF 시대라는 게 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 중심으로 왔던 외환위기 당시인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다 하면 바로 길 밖으로 나앉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스밴드의 노래 아빠 힘내요. 아빠가 회사 간다고 하고 오락실에서 만났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웃픈 사연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그 IMF 시대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하루에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사장님이 장사 안 된다고 돈 안 주고 돈가스 집에서 일했는데 돈가스로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도 알바가 없으니까 버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행을 내 맘대로 못한다. 그리고 백신 여권이 필요하다. 주사도 맞아야 하고 격리도 해야 한다. 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도 못 간다. 이런 날이 올 줄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고서야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래서 꾸준히 늘어왔잖아요. 피해도 컸겠네요. 그렇죠. 지금 청년이 4명 중에 1명이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예요. 근데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해보면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종사자가 늘어났어요. 2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청년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서비스업이면서 뭔가 여행이라는 게 주는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하기에 적합한 직업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동안은 나 여행사에 들어가서 여행 플랜을 짜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현지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코로나19가 사실 여행업으로 대표되는 청년 일자리를 앗아간 게 맞습니다만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분야에서 너무 많은 청춘들이 꿈을 꺾이게 되는 계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코로나19 이 청년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록다운 세대라고 불러요. 록다운이 무슨 뜻이냐면 봉쇄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 훈련의 기회가 없고 앞으로 일자리 찾는 데도 어렵고 소득도 줄어드는 이렇게 다 봉쇄된 세대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게 평생에 그게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이런 지금 경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논외입니다만 그래서 나오는 게 LH발 땅 투기 갈등이 비단 이게 그냥 땅 투기가 아니라 어린 세대들이 보기에는 기회가 봉쇄된 우리가 보기에 당신들은 너무 탐욕적이야.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미국은 지금 비행기 타는 사람 많이 늘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건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다시 여행을 가겠지만 그 언제가 언제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에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여행업도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마 앞으로는 사실 패키지 여행 이런 거는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은 스케줄로 움직이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별 여행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행업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분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가 더 많아질 거고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고용이라는 안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느슨해질 거거든요. 더. 그래서 그런 느슨한 고용 안전망 그 고용 상태에서도 안전망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쪽으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7월에는 우리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포함 이런 것들을 두고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납세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간다면 이 투자가 무의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 소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사회 안전망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워서 다시 쓰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은 취약계층을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취약계층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라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고 굉장히 이제 청년들의 노동 형식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배달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플랫폼 노동 혹은 긱 노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단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일을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사회안전망은 바깥에 있는 그렇죠. 경우가 그런데 많고요. 명목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고요. 그렇죠. 자영업자죠. 네. 네,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전망을 씌워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이런 업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업계들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나마 부족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화된 노동의 시장에서 노동자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제 풀타임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그렇다면 분화된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완충장치, 에어백, 우리가 어릴 때 타던 방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땅으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서 대안 모색해보는 시간 민생경제 현장. 코로나19로 일자리 잃고 방황하는 청춘들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는 문자 몇 개 읽어드릴게요. 9851님 일자리 문제 참 어렵네요. 저도 나이는 많지만 일하고 싶은데 필요로 하는 곳이 꼭 있길 바랍니다. 될 때까지 두드려 볼게요. 저도 화이팅입니다. 6592님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 없어서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가는 아들 등 뒤를 바라보는 엄마 마음에 피눈물이 흐른다고 하셨어요. 좀 이해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마트 계산 아르바이트 면접 갔는데 여행업계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 왔는데 면접관이 그 여행의 프로를 이런 데서 만나니 안타깝다 하시더라고요. 5443님 제가 안 되더라도 응원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인배심이에요. 대인배세요. 대인배. 6474님 코로나19가 먹고 사는데 많은 걸 바꿔놓네요. 자기개발이 답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요일마다 밤 9시에 그 오디오 기반 채팅앱 클럽하우스에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취업, 플랫폼 노동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원이 일단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여행사 하시다가 여행 문을 닫았는데 이분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신다는 얘기 듣고 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어떤 유희의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각 업계의 고인물들이 거기 또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면접을 봤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각자의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하루하루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